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강보에 쌓인 악이다, 그런 얘기 하죠. 이때 강보, 강보가 한자 말이다. 그리고 보부상, 너의 보자가 강보의 보자와 같은 글자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보는, 강은 포대기 강이다. 보도 포대기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포대기 강자는 이 강보 외에는 거의 잘 안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보란 말을 꼭 한자로 알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쓸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읽을 줄도 모른다 하더라도, 강보란 낱말, 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한자말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포대기다. 그래서 오디자가 들어갔다. 포대기라는 것은 천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오디자가 두 개 다 들어갔다. 발음은 굳셀강, 또 지킬보, 이렇게 돼 있죠. 네, 글자는 간단하게 돼 있다. 자, 사전에 보니 강보는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을 얘기한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둘러싸는 이불이다. 그리고 또 덮고 깔거나, 그렇죠. 이불이므로 덮고 깔기도 하고 둘둘 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업을 때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도 강보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크고 나면 모두 부모 품을 떠난다. 네,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강보는 순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다. 이렇게 되죠. 물론 포대기는 또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 또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자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포대기는 순 우리말이다. 강보유아다. 그렇죠.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강보유아를 한다. 이것이 이제 포대기란 말이에요. 아기를 이제 돌돌 둘러싸고 있는 이제 얇은 천으로 된 것이, 이것이 포대기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포대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제가 이 그림을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이제 애들도 적게 낳고 이래서 이렇게 포대기로 둘러 업은 애를 길거리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있는 그림이 꽤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포대기가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다. 그런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자로 보면 포대기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오른쪽에 이제 보호할 보자가 있다. 지킬 보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부상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웁니다. 보부상 또는 부보상이라고도 한다. 같다. 그렇죠? 예전에 보찜장수, 보찜이라는 것은 보자기에다 물건을 싼 것을 보찜이고, 등찜, 등에 짐을 짊어맨 것을 등찜이다. 그래서 보찜장수와 등찜장수를 아울러 이루던 말이다. 보찜은 보자기 관련된 보상을 얘기하고, 등찜은 부상을 얘기한다. 부라는 것은 진다는 것이에요. 패배했다. 졌다. 그런데 짐을 진다 할 때도 짐을 졌다 하죠. 그래서 졌다와 진다 하는 건 이제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상은 짊어진 것이다. 짊어진 등짐장수는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고, 또 보자기로 하는 보찜장수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식량을 조달하는 따위 많은 일을 했다. 보부상이 활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부상은 부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찜장수가 보상, 등찜장수가 부상이다. 자, 이 보자는 책보라고 한다. 책보, 그렇죠? 보자기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쓴다. 포대기이지만은 보자기를 얘기할 때도 쓴다. 상보라고도 할 때도 쓴다. 그렇죠? 상보. 정신보가 나갔느냐 할 때도 이 정신보를 쓴다. 정신을 쌓아두는 보자기라는 뜻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기억하는 정신과 그 기능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정신보라고 한다. 오장육부에 정신보가 빠졌다. 이럴 때 이 보자를 쓴다. 합보란 말. 저도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합보. 한쪽 면에 기름종이를 대고 다른 쪽 면에 천을 대어 박아 만든 밥상위를 덮는 겹보자기다. 상보와 비슷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에 닿는 부분은 기름종이를 대고 윗부분은 천을 대어서 만든 그래서 합쳤다 해서 합보다. 이런 것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킬보와 관련돼 있죠. 지킬보와 다른 글자를 넣어서 보면 아래에 흑토를 넣으면 작은 성이다 할 때보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렇죠. 어떤 다리머리에 어떤 자기의 근거를 마련했다 할 때 교두보라고 합니다. 또 보루다. 네, 보루, 최후의 보루 할 때 쓴다. 그리고 아래 위로 오디자를 잘라서 넣었다. 그렇죠. 보자가 가운데 있고 오디자, 그렇죠. 오디자를 사이에 보자가 들어갔다. 이거는 기린다. 기린다. 포상한다. 포장이다. 훈장, 포장할 때, 그렇죠. 포평한다. 폄은 이제 깎아낸다는 뜻이에요. 포평. 옳고 그름이나 또는 착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 포평이라고 한다. 네. 삼수가 넣으면 이제 보를 얘기한다. 보. 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4대강 보 할 때도 쓰기도 한다. 사람 이름으로도 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엎드릴 복자를 넣으면 이제 복이 된다. 보자기 복. 네. 보를 얘기한다. 보복.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싸거나 씌우기 위하여 네모지게 만든 천 보자기를 또 복자를 넣어서 엎드릴 복자를 넣어서 이때는 발음이 복이 된다. 보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은 보자기다. 복상이다 하면 앞에서 본 보상과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자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찜 장소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약복지. 요즘 듣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 한약을 많이 이렇게 첩약을 만들고 이럴 때는 가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첩약을 싸는 데 쓰는 네모 반듯한 종이. 그렇죠. 거기에 한약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첩약을 샀다. 줄여서 복지라고도 한다. 이때 보자기를 뜻하는 보복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삼수를 넣으면 이제 보가 되는데, 그렇죠? 엎드릴 복이다. 엎드릴 복이다. 이것과 합쳐서 삼수, 물이 엎드려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다. 우리가 4대강 보다 할 때, 그렇죠? 4대강의 보를 만들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것은 여기에 삼수에 지킬 보를 쓴 보보자와 글쎄요, 거의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어느 보가 한자를 어떻게 쓴다, 뭐 성천보다 합천보다 한자로 쓴 걸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수중보 할 때는 국어 사전에는 이것으로 나와 있다. 또 본물이 터졌다 할 때 그때도 보에다가 사이 시옷이 들어가서 본물이다. 이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는 한종일 다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자는 강보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물론 보는 보부상에도 쓰입니다만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한자말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겸사겸사 강자, 보자가 또 자주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글자로도 알아두는 것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보 그리고 보부상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